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1969년부터 1971년까지만 레퍼런스 A384를 선보였습니다. 엘프리메로 무브먼트부터 케이스 그리고 특히 브레이슬릿까지 1969년 모델을 그대로 복각한 것이 이 시기에서 시투버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 아니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나는 왜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지? 안녕하세요. 시계 유튜버 시투버 이은경입니다. 제가 요즘 시계 리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뷰가 아니라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애호가들이라면 가장 설레는 순간이 바로 언박싱일 텐데요. 이제 시투버와 함께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투버의 앞에 박스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리뷰할 시계는 시투버의 시계는 아닙니다. 시계 채널의 구독자님께서 시계를 구입하시자마자 이 박스채 들고 오셔서 시투버에게 언박싱을 맡겨주셨는데요. 오늘 리뷰할 시계의 이름은 제니스 엘프리메로 A384 리바이벌입니다. 예전에 시투버의 시계 채널에서 제니스 엘프리메로를 한번 리뷰한 적이 있기는 한데요. 그 시계와는 또 다르게 매우 스페셜한 시계가 이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박스를 열어볼까요?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드디어 이렇게 시계가 등장합니다. 이 시계를 이야기하려면 제니스의 엘프리메로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엘프리메로는 왜냐하면 시계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매우 기념비적인 무브먼트이자 시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엘프리메로는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니라 스페인어인데요. 최고라는 뜻으로 영어로 하면 클라이맥스와 가장 가까운 뜻입니다. 최고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무브먼트는 현대 시계의 역사에서도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바로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롤렉스의 크로노그래프 자사 무브먼트가 나오기 전까지 데이토나에도 장착되었던 무브먼트가 바로 엘프리메로인데요. 제니스는 엘프리메로 무브먼트를 처음 선보인 1969년부터 1971년까지만 레퍼런스 A384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3,000개 미만으로만 생산된 모델이 바로 A384입니다. 제니스는 지난해에 엘프리메로 무브먼트 론칭 5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복각 모델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 시투버가 언박싱을 하는 모델 역시 엘프리메로 50주년을 기념해서 선보인 모델이기는 하지만 리미티드 에디션은 아니고 매장에서 계속 판매하는 레귤러 컬렉션입니다. 이 시계는 엘프리메로 무브먼트부터 케이스 그리고 특히 브레이슬릿까지 할 이야기가 진짜 많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요. 이 시계의 직경은 37mm이며 두께는 12.26mm입니다. 대부분의 크로노그래프 시계의 직경이 40mm 정도는 넘는 편인데 이 시계는 1969년 모델을 그대로 복각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시계 크기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그리 작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케이스의 모양이 라운드형이 아니라 토너형이기 때문입니다. 다이얼은 라운드지만 토너형 케이스이며 러그와 케이스가 일체형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스의 설명에 의하면 케이스는 1969년에 선보였던 모델을 리버스 엔지니어 기법을 이용해서 복각을 해냈는데요. 리버스 엔지니어 기법은 쉽게 말해서 역설계라는 것인데요. 과거의 모델을 기반으로 이것을 분석해서 현대에 그대로 재현해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케이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베젤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토너 쉐이프의 케이스 부분은 썬레이 피니싱을 했습니다. 시계 케이스의 경우 대부분 세틴 피니싱을 하거나 폴리싱을 하는데 이 시계는 마치 태양광선처럼 밖으로 뻗어나가는 썬레이 피니싱을 했고요. 러그가 있는 경사면 등은 폴리싱 처리를 했습니다. 케이스 측면을 살펴보시면 브러싱 처리를 했고요. 크로노그래프 푸시 버튼은 폴리싱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시 방향의 크라운은 플루티드 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계는 도명 사파이어 크레스트를 사용해서 조금 더 볼록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다이얼을 살펴볼 텐데요. 다이얼은 일명 펜더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블랙 앤 화이트 다이얼입니다. 폴류먼의 롤렉스 데이토나도 그렇고 태그 호이어의 빈티지 까레라도 그렇고 1960에서 70년대에는 가독성을 높인 펜더 다이얼의 크로노그래프 시계가 특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종종 무엇이 무엇을 닮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근 리바이벌이 빅 트렌디다 보니까 펜더 다이얼 시계가 유독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이얼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지만 다이얼 가장자리에 타키미터 스케일과 크로노그래프 토탈라이저와 스몰 세컨즈는 모두 블랙 컬러입니다. 12시 방향에는 제니스를 상징하는 별 장식이 있고 그 아래에는 브랜드 이름과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엘 프리메로라는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서브 카운터를 살펴보면 9시 방향이 스몰 세컨즈이며 3시 방향이 크로노그래프 30분 토탈라이저, 6시 방향의 카운터는 12시간 토탈라이저입니다. 근데 이 6시 방향의 카운터가 다른 서브 인디케이터들보다 조금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4시와 5시 사이에는 날짜창이 있습니다. 핸즈와 인덱스는 심플한 바 형태인데요. 끝에는 슈퍼 루미노바를 코팅했습니다. 이 시계의 포인트 중 하나는 크로노그래프 핸드인데요. 블랙 앤 화이트의 모노톤 다이얼에 레드 컬러의 크로노그래프 초침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제 브레이슬릿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시계에서 시투버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 바로 브레이슬릿입니다. 그래서 할 이야기가 진짜 많은데요. 시계의 역사에서 손목 시계가 등장한 것은 1904년 정도지만 사실 한동안은 가죽 스트랩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롤렉스가 1930년대와 40년대에 브레이슬릿 시계를 유행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롤렉스에게 브레이슬릿을 공급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바로 게프레르입니다. 롤렉스 애호가라면 거의 모두 알고 있다고 미뤄 짐작하는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이나 주빌리,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 등을 제작한 회사도 바로 게프레르입니다. 그리고 이 게프레르는 단지 롤렉스의 브레이슬뿐만 아니라 오데마 피게의 로얄오크와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의 브레이슬릿을 만드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스틸로 브레이슬릿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스틸 브레이슬릿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전문 업체 역시도 거의 없었는데요. 당시에 브레이슬릿 전문 제조 회사였던 게프레르에게 많은 브랜드들이 브레이슬릿 제조를 맡겼던 거죠. 근데 이쯤에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니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나는 왜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회사가 1988년에 롤렉스에 완전히 인수합병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현대시계의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브레이슬릿을 제조했던 업체가 이제는 롤렉스의 한 식구가 된 브레이슬릿 전문 제조 업체가 된 게 바로 게프레르인 거죠. 다시 제니스 엘 프리메로 A384 리바이벌 이야기로 돌아와서 1969년 엘 프리메로에도 게프레르의 브레이슬릿이 장착되었는데요. 제니스는 이번 리바이벌 모델에 당시의 브레이슬릿 형태를 그대로 복각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브레이슬릿이 일명 레더 브레이슬릿인데요. 가죽의 레더가 아니라 마치 사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입니다. 브레이슬릿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모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하나씩 비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좀 생소한 디자인이라서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죽 스트랩을 나중에 추가로 교체를 해서 장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게프레르가 제작한 브레이슬릿을 복각한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시계를 구매한 구독자님도 복각 모델인데다가 브레이슬릿 스토리도 흥미로워서 결정적으로 이 시계를 구매하게 되었다고 시투버에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레더 브레이슬릿의 착용감이 궁금해지셨다면 제니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착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니스 엘프리메로를 이야기할 때 무브먼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시계는 1969년 엘프리메로 무브먼트와 매우 유사한 엘프리메로 400으로 구동됩니다. 정확한 크로노그래프를 위한 칼럼위를 장착한 이 무브먼트의 진동수는 36,000 VPH로 1초에 10번 진동하기 때문에 10분의 1초까지 측정이 가능한 정말 매우 정교하고 정확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입니다. 이 무브먼트의 직경은 30mm이며 총 278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파워 리저브는 50시간입니다. 오리지널 모델과는 다르게 사파이어 크리스탈 백케이스를 통해서 무브먼트의 구동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니스의 상징인 별이 달린 로터의 모습은 언제 보더라도 진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직접 시튜버의 손목에 착용을 해볼 텐데요. 제 시계가 아니고 진짜 새 제품이니까 정말 조심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중간중간이 개봉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많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상 차보니까 아주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3열 링크 브레이슬릿인 롤렉스 오이스터 브레이슬릿과 비교를 해도 착용감은 확실히 이 제품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틸인데도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경이 37mm라서 손목 둘레가 16cm 정도인 시튜버가 찼을 때도 무척이나 잘 어울린다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시계의 가격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시계의 가격은 1164만 원입니다. 시계가 정말 궁금하시면 저는 주말 같은 때 매장에 가셔서 직접 차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시계 채널 구독자님의 제니스 엘프리메로 A384 리바이벌 시계를 언박싱 해봤는데요. 사실 이 시계를 언박싱 하면서 이 시계가 진짜 내 시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박싱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계를 리뷰하고 언박싱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시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